한국 증시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섹터와 종목은 어떤 곳이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간밤에 오늘 새벽이었죠. 트럼프의 이제 상호관세가 발표됐습니다. 이 상호관세 이벤트가 워낙에 또 이제 임팩트가 강한 이벤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뭐 각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가지각색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트럼프 관세에 관련해서 앞으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어떻게 이 리스크를 감당해 나가야 될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전략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화면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이 각 국가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온 이제 현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이제 자료를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관세 부과한 현황인데요. 2월 4일날 이제 중국의 기존 관세 평균 약 25%의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역시 또 중국을 표적으로 삼아서 10% 신규 부과될 추가 관세 총 20%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얘기했던 게 자동차는 특별히 한 1개월 정도는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마치 뭐 캐나다나 멕시코를 위한 것처럼 뭐 포장은 됐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알죠. 미국 자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멕시코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 이제 미국 자국의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미뤄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 달이 돌아오는 게 바로 이 4월이죠. 그리고 이제 3월 12일 날 각 국가에 부과하던 이 관세들, 사실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는 국경 관련된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펜타닐 같은 마약 문제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해결되게 만들라고 하면서 반협박성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3월 12일부터는 사실 이제 마약이나 불법 이민자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관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좀 언급을 드렸던 것이 왜 구리 관세를 매기지 않을까 좀 의아해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구리 관세 얘기도 스멀스멀 꺼내고 있는 단계라서 언제 또 구리 관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베네수엘라산 석유 가스 수입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요. 보통 이제 2차 관세 얘기가 이제 나오죠. 러시아 쪽에도 계속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러시아 쪽에서 이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2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월 3일엔 바로 이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왜냐면 이때 자동차는 한 1개월을 면제해 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한 달 주고 4월 3일부터는 다시 이제 자동차 역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일부터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게 있는데요. 상호 관세. 다시 말해서 모든 전 세계 국가에는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골자고요. 여기 미적용 품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뭐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향후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뭐 금괴, 에너지, 그리고 뭐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무역 협정 USMCA 적용 품목에는 미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월 5일 혹은 그 이후에 적용되는 관세는 사실 그 이전에 관세가 나왔던 거에서 변하는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역시도 이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구리 의약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의약품 반도체 관세 얘기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전에 얘기가 나왔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막 악재가 더 나오는 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특히 이런 품목들은 한국이 이제 대미 수출 품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품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철강이나 자동차, 뭐 의약품, 반도체 이런 쪽은 한국에 있어서 수출 품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적용 품목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사실 뭐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그런 리스크가 이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받았던 악재가 사실상 이제 좀 소멸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저가 매수세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세 부과한다라는 이 이벤트가 있고 나서 이런 품목들에서는 투자 기회를 우리가 좀 찾아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일부터는 상호 관세, 다시 말해서 보편적으로 모두 기본적인 10% 관세가 이제 4월 5일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4월 9일부터는 뭐 더티 15이니 뭐니 하면서 사실 이제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좀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국가들에는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감안에 책정한 국가별 개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5일부터는 일단 보편적으로 모두 10%를 때리고 4월 9일부터는 그 외에 특히 더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은 9일부터 아마 관세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월 9일부터 시작되는 특별히 더 관세를 많이 부과해야 되는 개별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흔히 뭐 최악의 국가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특정 주요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모두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4월 9일부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대로 아마 이제 국가별 관세가 적용되게 될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에 가까운 46% 관세가 부과되게 되고요. 태국 역시도 36%, 중국이 34%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사실 중국이 가장 크게 이제 표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 뭐 태국이나 베트남은 중국보다도 더 높은 관세를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근사치로 스위스와 대만이 30%가 넘는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받게 되고요. 그 인도 같은 경우에도 26% 관세가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한국과 일본이 24%, 25%로 이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을 비롯해서 밑에 요르단이라든지 니카라과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진하게 칠해져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우리가 FTA라고 얘기하죠. FTA 체결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개국 정도가 되는데 이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랑 동일하게 25%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한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쉬운 면도 있기는 합니다. 뭐 25%보다 조금 더 낮은 관세를 부여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뭐 일본도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24%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로 책정됐고 요르단이나 니카라과, 이스라엘은 그 아래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들, 주요 국가들 중에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여받는 국가들 중에 인도네시아는 32% 개별 관세를 부여받게 되고요. 말레이시아는 24%, 캄보디아는 거의 49%로 역대급 이제 이 관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영국은 10%로 굉장히 이제 낮은 관세를 부여받게 되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관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가별 관세들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한국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취해가고 있는 이득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너무 이제 과한 처사를 받았다라고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뭐 만족할 만큼 관세를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받았다라고 평가하기에도 25% 관세라는 것은 사실 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관세다,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매우 높은 관세 수준입니다. 물론 뭐 3, 40%대 관세를 부여받는 국가들이 있기야 하지만 사실 그런 국가들은 저는 논외로 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한국 정도 되는 국가는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20% 아래의 관세를 부여받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좀 평가받아야 되는 뭐 마땅한 좀 그런 국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뭐 트럼프나 미국 입장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지금 현재 각 국가별 상호 관세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는 거의 한 9%, 거의 10% 가까운 관세 차이가 좀 나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25%라는 가혹한 관세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일단 중요한 점이
우리나라가 기초나 이제 2차 산업 그리고 제조업단에 있어서 중국에게 밀려가지고 피해를 본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뭐 중화학공업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철강이나 조선 각종 이제 제조 산업들, 중화학공업들이 중국에 밀리면서 이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뭐 해운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국과의 이제 이런 관세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국은 상대적인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중국의 시장을 이제 어찌 보면 장악해버리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제 교류가 심화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만한 대표 업종이 조선이나 해운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좀 면제 품목에 이제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죠. 여기 미적용 품목에 해당되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 다시 말해서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도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힘든 모습이 연출될 수 있겠으나 특정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업종을 특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이 증시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간밤에 그나마 뭐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그리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나름 선방하면서 플러스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글쎄요, 이제 상호관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 밤이라든지 앞으로 중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과연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 선방을 해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지금 이런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보복관세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보복관세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모습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단순히 하루 이틀 단기간 미증시가 잠시 반등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마냥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금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금 가격이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글로벌적으로 투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때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나올 만한 시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금리를 낮춘다든지 돈을 푼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해서 금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가? 물론 그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게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보다도 오히려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투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 지금 금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게 아닌가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관세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카드로서 매우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평가했었던 원유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수요가 떨어져서 다시 유가는 떨어질 거라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긴 하지만, 사실 유가가 치솟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불경기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게 분명해 보이는데, 거기에 맞춘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점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물가라도 안정이 되면 버틸 만한 건데,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완전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게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물가 상승에다가 더불어서 불경기까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투자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미래의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이제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거기에 대한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관세 카드 얘기를 꺼내고 있고 종전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기준금리, 국채금리도 지속적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금 목적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게 1번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앞으로 이제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면 적자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그 전에 자금을 그리고 재무 구조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앉힌 다음에 정부 쪽에서 대규모 삭감을 진행했습니다. 비용을 줄인 거죠. 그렇게 이제 비용을 줄여 나간 다음에 추후에 시행했던 이제 전략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이제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나중에 불경기가 심화됐을 때 돈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재무 구조를 어느 정도는 정상화를 시켜놓고 돈풀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가 워낙 천문학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달러의 위치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이제 재무구조, 재정 적자를 해결한 후에 이제 돈풀기 정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 하에서 관세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앉혀서 뭐 사실상 뭐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관세, 그 다음에 대규모 삭감, 그리고 금리 인하, 국채 금리죠. 특히 국채 금리 인하를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증시는 갭으로 무너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걸 다행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추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뭐 올랐다 떨어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빗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 추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은 뭐 알 수 없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세가 시행이 됐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1기 정부 때랑 다르게 2기 정부 때는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시행해 놓고 그 다음에 완화시켜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지금 이렇게 관세를 부여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방국이라든지 특정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추후에 좀 합의를 통해서 지금 초기에 설정했던 관세 대비해서 관세 이 요율 자체를 낮춰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로 와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입맛대로 해드릴 테니까 관세 좀 조정해 주세요 하면은 그때 일단 관세를 때려놓고 여기서부터 조정을 해주는, 낮춰주는 협상 테이블에 이제 앉으면 거기에서 이제 취할 걸 취한 다음에 요율을 낮춰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보면 지금의 이제 부여된 관세가 가장 최악이고 앞으로는 점점 관세가 완화적으로 낮춰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각 국가들에서 와서 우리도 관세 낮출 테니까 같이 낮추는 쪽으로 하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이 계속 올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이렇게 다 같이 높이자는 거는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로 다른 국가들을 이끌어냈으니 1차적인 이제 목적을 소기 달성을 달성한 거나 다름없고요. 거기에서 유리한 딜을 좀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낮추는 데서 만족을 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 하에서 점점 관세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불경기가 심해지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우려도 초기에 지금처럼 관세가 부과되는 이런 초기 시점 대비해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점점 사그라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증시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당분간은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이 관세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보복관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시장이 흔들리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50% 현금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섹터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철강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한미약품, SK바이오팜, 그리고 뭐 ABL바이오, 뭐 알테오젠, 전반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철강에서도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세아제강이라든지 넥스틸, 그리고 휴스틸 같은 철강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추후에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 관련된 카테고리도 사실상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와 한국에 대한 관세의 그 격차 안에서 우리나라 조선주들 그리고 해운주들은 더 높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앞으로 이 눌림목 이후에는 조선주의 2차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 뭐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 그리고 뭐 디어유, 그 다음에 뭐 SM, 그리고 뭐 YG 엔터 같은 사실상 이제 관세에서 어찌 보면 자유롭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앞으로 주가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또 대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섹터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쪽도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우리가 내다본다라고 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미래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실 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섹터로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인프라, 이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니 지금의 이제 증시 하락 속에서 주가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차곡차곡 잘 매집을 소액으로 해나가시다가 현금을 확보해 놨던 그 물량은 이후에 올해 한 연말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다시 본격화되게 되거나 2%대 금리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 공격적인 베팅을 해나가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모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도 어렵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 동안 4월 5일, 6일, 7일 저녁 7시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고 어떤 매매 전략으로 향후에 매매를 대비해야 될지, 지금의 위기의 증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번 특강을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강 참여하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텔레그램방 링크 뭐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 내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링크 클릭하면 바로 입장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시황 정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올려드리고 있어요. 관련된 주식 정보도 무료로 다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특강 링크를 보내드려서 강의를 진행하니까요. 특강을 진행하는 날, 이날 날짜 한 30분 전에 텔레그램 방에 링크를 남겨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 미리 입장하셔서 관련된 주식 정보들 얻어가시고 특강까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롭게 이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이 무료로 여러분들께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의 댓글도 좋으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댓글 짧게나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